한 여성이 요리사로 취직한 재벌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 회장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끔찍한 비밀까지. 과연 이 여성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가족의 비밀과 숨겨진 진실에 관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수진, 40대 중반의 전직 5성급 호텔 셰프였습니다. 한때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수많은 손님들의 미각을 사로잡던 그녀였죠. 섬세한 손놀림으로 만들어내는 요리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특히 프렌치 요리와 한식의 퓨전 요리가 그녀의 전문 분야였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였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 김태민이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인한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더 큰 절망은 딸 은서의 희귀병이었습니다. 은서는 태어날 때부터 원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희귀한 면역계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치료로는 도저히 나아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특수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야 했고 한 달에 들어가는 치료비만 수백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까지 떠안게 된 수지는 결국 자신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받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비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12살 은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자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니. 수진은 아이 앞에서는 웃으려 노력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호텔에서 일할 때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한때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눈빛도 이제는 절망과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오후 고용 에이전시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수진 씨, 특별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대기업 회장가의 전속 요리사 자리인데 월급이 일반 요리사의 3배예요. 월 8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800만 원이라는 말에 수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은서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을까요? 더구나 조건이 너무 좋지 않나요? 혹시 무슨 특별한 조건이나 어려운 점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만 회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특별한 식단 관리가 필요해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셔서 저염식 위주로 요리해드려야 해요.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에이전시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배워보고 결정하겠어요. 에이전시에서 준 주소를 받아든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보니 강남구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며칠 후 수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대저택을 찾았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그곳은 정말 웅장했어요. 현대식 건물과 전통 한옥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저택이었죠. 수진이 현대식 대저택의 초인종을 누를 때 그녀는 상상도 못했겠죠. 이 집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손가락이 배를 누르는 순간 왠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감쌌어요. 30대 후반에 세련된 안주인 김나영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나영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완벽한 미소까지. 마치 드라마에서 본 재벌 부인 같았죠.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가 아닌 연습된 미소 같았거든요. 수진 씨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산 낡은 검은 정장과 달아빠진 구두 그리고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 자신이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을 지나며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값비싸 보이는 앤틱 가구들과 유명 화가의 그림들 그리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까지. 정말 부유한 집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회장님께서 곧 나오실 거예요. 나영이 정중하게 말하며 수진을 1층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책들로 가득한 책장 그리고 무거운 참나무 책상이 있었어요. 벽에는 회사 관련 상패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70대 회장 박철민을 본 순간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죠. 어떻게? 수진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제대로 된 말이 아니었어요. 그 회장이 바로 어릴 적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 수진이 7살이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박철민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빚에 쪼들려 더 이상 딸을 키울 수 없다며 수진을 외할머니 댁에 맡겼죠. 수진아, 아빠가 일을 정리하고 곧 데리러 올 테니까 착하게 기다려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셨고 수진은 그렇게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회장의 얼굴을 보니 모든 게 똑같았어요. 같은 눈썹 모양, 같은 코, 심지어 왼쪽 입꼬리에 있는 작은 점까지.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지만 분명히 그 아버지였어요. 수진 씨? 괜찮으세요? 나영의 목소리에 수진은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영과 회장이 모두 수진의 이상한 반응을 알아챘죠. 나영은 수진과 회장이 정말 많이 닮았다며 놀라워했어요. 어머, 정말 신기해요. 수진 씨와 회장님이 이렇게 닮으실 줄은 몰랐네요. 혹시 먼 친척이신가요? 수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설마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회장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하기가 어려워 보였지만 수진을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나영은 수진에게 회장의 특별한 식단 요구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회장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셔서 염분 섭취를 매우 조심해야 해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하고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정확히 드셔야 해요. 나영의 설명을 들으면서 수진은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찼던 분인데. 그리고 회장님께서 특히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찌개. 주로 전통적인 한식을 선호하세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음식들은 어릴 적 아버지가 자주 해주던 음식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직접 수진을 위해 요리를 해주셨거든요. 이때 50대 가정관리사 오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보더니 뭔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요리사분이시군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왜 자신을 경계하는 걸까요? 수진은 이상하게 느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잠시 후 회사 전무이자 회장의 양아들 박준호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4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는데 수진을 보자마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 씨와 아버지가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준호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수진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닮았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섣불리 자신의 추측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혹시 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해도
30년 동안 자신을 버리고 사라진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부부의 표면적인 친절함 뒤에 숨은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나영의 완벽한 미소, 준호의 지나친 친근함, 그리고 순자의 경계심. 뭔가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은 2층에 마련해 드릴게요. 나영이 말했지만 수지는 아직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답변 드리겠어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그냥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함께 만들었던 계란말이, 아플 때 끓여주던 된장찌개,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곧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려라 는 말. 과연 그분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만약 맞다면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이런 부자가 되어 있는 걸까요? 수많은 의문이 수진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자리 받아들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저택에 도착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리사로 일하게 되는 첫날이었죠. 나영이 친절하게 부엌을 안내해주며 기본적인 시설들을 설명했어요. 냉장고에는 회장님의 식단에 필요한 재료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혈당 측정기와 혈압계예요. 식사 전후로 체크해드려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회장님께 가 있었어요. 정말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첫 번째 식사 준비는 아침 7시였어요. 수지는 정성껏 저염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말이죠.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육수에 된장을 풀고 애호박은 0.5cm 두께로 썰어서. 모든 것이 어릴 적 기억 그대로였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휠체어에 앉아 계신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죠. 회장의 눈에는 뭔가 그리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상을 차려드리자 회장은 젓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입 드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응?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죠. 혹시 음식이 짜거나 맛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혹시 간이 안 맞나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옛날 맛이야. 어떻게 이런 맛을? 그 목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수진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셨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을 거의 다 드시고 계란말이도 전부 드셨죠. 나영이 놀라워했어요. 어머, 회장님이 이렇게 많이 드신 적이 언제였더라? 수진 씨 요리가 정말 입에 맞으시나 봐요. 수진은 회장의 식사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김치를 한 젓가락 먹는 습관, 된장찌개를 먹을 때 밥을 조금씩 말아서 먹는 방식. 모든 것이 어릴 적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그날 점심 때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수진이 계란말이를 만들 때 설탕 대신 소금을 살짝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이건 정말 특이한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란말이에 설탕을 넣거든요. 수진 씨는 계란말이에 소금을 넣으시는군요. 특이하네요. 나영이 신기해하며 말했지만 회장의 반응은 달랐어요. 계란말이를 한 입 드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래, 이 맛이야. 수진이 좋아하던. 네?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 물어봤지만 회장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수진은 분명히 들었어요. 수진이 좋아하더니라는 말을요. 그날 저녁 수진은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회장에게 물을 드리려다가 우연히 본 회장의 손등에 있는 흉터. 초승달 모양의 선명한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수진을 위해 계란말이를 만들어주다가 뜨거운 기름에 데워서 생긴 그 흉터 말이에요. 수진은 그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수진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주시다가 실수로 손등을 기름에 데이셨어요. 그때 수진이 울면서 아빠 아픈데 왜 요리해줘요? 라고 했던 기억까지 생생했어요. 이 흉터는 수진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자 회장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수진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셨죠. 그 순간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진실을 확인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회장이 평소에 하시는 작은 습관들까지 모두 어릴 적 아버지와 똑같았거든요. 신문을 읽을 때 안경을 코끝에 걸치는 습관, 식사 후에 반드시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까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회장의 반응이었어요. 수진이 만든 음식을 드실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옛날 생각이 난다 고 중얼거리셨거든요. 용기를 낸 수진은 어느 날 밤 회장의 침실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호와 나영이 모두 외출한 사이였어요. 나영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고 준호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죠. 가정관리사 순자도 마침 큰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상황이었어요.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어요. 조심스럽게 회장의 침실 문을 열었어요.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고 계셨죠. 침실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앤틱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하지만 수진이 주목한 건 침대 옆 서랍장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랍을 여는 것도 힘들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약들과 독서용 안경이 들어있었죠. 두 번째 서랍에는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낡은 가죽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나온 거예요. 7살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유치원 졸업사진까지. 모두 노랗게 발해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아버지가 3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흔적이 보였어요.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꼭 다시 만나자. 수지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뭐야? 아버지가 정말. 수진이 흐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 순간 나영이 침실로 들어와 수진이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까까지의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죠. 수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손에는 아직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들고 있었고 나영은 그것을 다 봤죠. 저는 수진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리는 사이 준호와 순자까지 나타났어요. 준호는 회식이 일찍 끝났다며 집에 돌아왔고 순자는 장을 보다가 급하게 돌아온 거였어요. 세 사람이 수진을 애워싸고 서 있으니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특히 순자의 눈빛이 가장 차가웠어요. 수진 씨,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의 개인적인 물건을 왜? 나영이 추궁하자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어차피 들킬 거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저는 회장님이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모두 굳어졌어요. 정적이 몇 초간 흘렀죠.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자신을 친척 집에 맡기고 사라진 이야기, 그리고 회장과의 닮은 모습과 똑같은 습관들에 대해서. 30년 전에 사라진 제 아버지의 이름도 박철민이었어요. 그리고 이 흉터도. 수진이 회장의 손등 흉터에 대해 설명하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우연 아닌가요? 준호는 놀란 듯했지만 곧 차분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확실히 회장님과 수진 씨가 많이 닮으셨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거든요.
나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중요한 일을 추측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준호의 DNA 검사 제안에 수지는 희망을 품었어요. 드디어 30년 만에 아버지를 확실히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회장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물론이에요. 내일 아침에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신뢰할 만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죠. 준호는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표정도 이해심이 깊어 보였어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희는 수진 씨를 가족처럼 대하겠어요. 이미 회장님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수진 씨의 요리 실력도 정말 훌륭하거든요. 나영도 따뜻하게 말했지만 수지는 아까 자신을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DNA 검사 결과가 더 중요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회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장님은 말하기 어려워하셨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어요. 그때 회장님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오늘 오후에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죠. 제가 아는 신뢰할 만한 병원이 있어요. 준호는 효율적으로 모든 걸 준비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유명한 종합병원이었죠. 그날 오후 수진과 회장님은 준호의 안내로 병원에 갔어요.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는 것만으로 끝났죠.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그 3일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수지는 회장님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회장님도 수진을 계속 쳐다보고 계셨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3일 동안 수지는 더욱 정성껏 요리했어요. 회장님이 친아버지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죠. 회장님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식욕도 좋아지셨죠. 수진 씨 덕분에 회장님이 정말 건강해지고 계세요. 약물 복용량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치의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가족들도 모두 수진의 요리 실력을 인정했죠.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수진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준호가 봉투를 천천히 뜯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숨을 참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친부 관계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머리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죠.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착각이었다는 걸까요?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수지는 절망에 빠져 오열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은? 그 똑같은 흉터는? 똑같은 음식 취향과 습관들은? 모든 게 우연의 일치였단 말인가요? 30년 동안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다시 혼자가 된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수진 씨,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영이 수진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회장님도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준호도 따뜻하게 말해줬지만 수진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어요.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이분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 요리해드리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은서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이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죄송해요. 괜한 소동을 일으켜서. 앞으로는 그냥 요리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수진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같았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어느 날 밤 수진이 자신의 작은 방에서 잠들려고 하는데 방문 아래로 작은 종이가 밀려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날아온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누군가 일부러 밀어넣은 쪽지였어요. 내일 오후 2시 안주인이 외출할 때 뒷마당 창고에서 만나자.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이런 쪽지를 보낸 걸까요?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진실이란 걸까요? 혹시 DNA 검사와 관련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나영이 정말로 외출했어요.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나간다고 했죠. 수지는 약속된 시간에 뒷마당 창고로 조심스럽게 향했습니다. 창고는 저택 뒤편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평소에는 정원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먼지 냄새가 나고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어요. 여기 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어둠 속에서 순자가 나타났어요. 순자 씨요. 왜 이런 곳에서? 순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다르게 뭔가 절박해 보였어요. 수진 씨,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순자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수진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무슨 진실이요? 순자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핀 후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준호와 나영이 회장님을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요? 수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게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던 사람들이 회장을 죽이려 한다고요. 회장님의 음식에 서서히 독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을 살인 용의자로 만들 계획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수진 씨,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순자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어요. 준호가 특별한 조미료라며 나영에게 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걸 요리에 조금씩 넣으라고 지시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건강 보조제인 줄 알았는데 그럼 그게 정말 독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조미료 통을 보게 됐는데 라벨에 위험한 화학물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급하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소량씩 계속 섭취하면 서서히 장기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이었어요. 수지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회장님께 독을 먹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DNA 검사 결과도 조작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은 정말 당신의 친아버지가 맞아요. 제가 예전에 회장님께서 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수진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그리워하셨어요. 수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건가요? 그런데 왜 검사 결과는? 준호가 병원과 짜고 거짓 결과를 만든 거예요. 제가 우연히 준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소리를요. 순자는 나영의 화장실 환풍구의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알려줬어요. 환풍구 안에 독성 물질과 계획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머리카락을 미리 확보해서 다른 병원에서 독립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회장님의 재산 때문이에요. 준호는 양아들이지만 정식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만약 친딸이 나타나면 순자의 말을 듣고 수지는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자신이 나타나서 친딸임이 밝혀지면 상속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회장을 없애고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이 눈치채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순자의 경고를 듣고 수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과연 순자의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그 따뜻해 보이던 가족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나영이 외출한 틈을 타서 수지는 화장실 환풍구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손이 떨려서 환풍구 덮개를 여는 것도 힘들었죠. 환풍구 안을 더듬거리다가 정말로 작은 봉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지 안에는 의문의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통과 함께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3개월 계획, 회장 제거 및 요리사 조작. 제목만 봐도 소름이 돋았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1단계, 새로운 요리사 고용 완료. 2단계, DNA 검사 조작을 통한 친부 관계 부정 완료. 3단계, 독성 물질을 통한 서서히 건강 악화 진행 중. 4단계, 급성 증상 유발 후 요리사에게 책임 전가. 5단계,
요리사 체포, 회장 사망으로 완전한 상속 완료. 계획서에는 수진을 이용해서 친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살인 용의자로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런 미친. 수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악독한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이용해서 친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영이 갑자기 귀가한 거예요. 수진은 급하게 증거들을 다시 환풍구에 숨기고 덮개를 닫았어요. 수진 씨? 뭐 하고 계세요?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던 나영이 수진을 발견하고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환풍구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수진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나영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환풍구 청소는 전문 업체가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나영의 추궁에 수진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의심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나영과 준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수진을 감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며칠 후 순자가 은밀하게 수진에게 회장의 머리카락을 건네줬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건 순자는 작은 봉지를 하나 더 건네줬어요. 환풍구에 있던 독성 조미료예요. 증거로 가져다 놓으세요. 수진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준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평소의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진 씨, 거실로 나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거실에는 나영도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모두 차갑게 굳어 있었죠. 수진 씨, 죄송하지만 오늘로 계약을 해지해야겠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수진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회장님 건강도 좋아지고 계시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하셨어요. 회장님의 개인 물품을 무단으로 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최근에 화장실 청소를 한다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저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수진은 이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순자가 경고했던 대로였죠. 오늘 오후까지 짐을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급여는 일한 만큼 계산해드리겠어요. 수진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어요. 이미 이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순자가 건네준 회장의 머리카락과 독성 조미료.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수진 씨, 정말 조심하세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순자는 주변을 살핀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준호와 나영은 원래 이 집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나타났죠.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인 박 여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착하고 현명한 분이셨죠? 그리고 그분의 친아들 박민수 씨도 있었고요. 수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 여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 6개월 만에 준호가 나타났어요. 자신이 회장님의 먼 친척이라며. 그리고 1년 후에는 나영과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죠. 그럼 민수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민수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자기 자살했다고. 순자의 말에 수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민수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고 회장님을 모시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럼 혹시 네. 저는 준호와 나영이 뭔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순자는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후로 회장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래 일하던 집사님도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고 회장님을 돌보던 간병인도 계단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어요. 너무 우연의 일치가 많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준호가 가끔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수지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과 지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준호는 단순한 양아들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이 집을 노린 거예요. 회장님의 재산이 수천억 원이거든요. 순자의 마지막 경고를 들으며 수지는 더욱 다급해졌어요.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저택을 떠나면서 수지는 순자와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조심하라는 신호였죠. 수지는 먼저 시내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조작될 수 없는 곳에서 DNA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이 머리카락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어요. 검사비는 50만 원이고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지는 아껴두었던 돈을 모두 털어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독성 조미료는 따로 분석센터에 맡겼어요. 이것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했거든요. 모든 걸 마치고 수지는 딸 은서가 있는 시골 친정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서울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수지는 자신의 힘겨운 삶을 회상했어요. 남편의 죽음, 딸의 희귀병, 천문학적인 치료비, 그리고 이제는 친아버지마저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시골 친정에 도착한 수진을 본 은서가 달려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은서야. 수지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엄마, 또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맞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은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아니야, 은서야. 엄마는 괜찮아.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친정 가족들이 수진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죠. 며칠 후 드디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수지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침부 확률 99.9%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이었어요. 회장님은 정말 자신의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기쁨과 동시에 분노가 밀려왔어요. 준호와 나영이 얼마나 악랄하게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어요. 분석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의뢰하신 물질 분석 결과 이것은 수은과 비소가 혼합된 독성 물질입니다. 소량씩 장기간 섭취하면 서서히 장기를 손상시키는 매우 위험한 독이에요. 모든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제 아버지를 구하러 가야 했어요. 저녁 시간 수진이 다시 저택에 나타났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저녁 식사 중이던 준호와 나영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완전히 당황했죠. 수진 씨? 왜 여기에?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분명히 쫓아냈는데 다시 나타난 거니까요. 새로운 요리사가 부엌에서 나와서 수진을 쳐다봤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수진을 보고 어리둥절해했죠. 수진은 새 요리사에게 다가가서 차분하게 물었어요. 혹시 요리할 때 특별한 조미료 사용하시나요? 나영 씨가 주신 것 말이에요. 네? 무슨? 그 건강에 좋다는 조미료 말씀이세요? 새 요리사의 대답에 나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수진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 조미료 말이에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수진이 주머니에서 독성 물질 분석 결과지를 꺼내자 준호와 나영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건 수은과 비소가 섞인 독이에요. 새 요리사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수진은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머니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여러분이 첫 번째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독을 먹이고 있다는 것도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준호와 나영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준호는 이제 존댓말도 버리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뭘 알고 있다고 설치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위협적인 톤으로 변해 있었죠. 나영도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조작했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누가 믿어줄 것 같아? 하지만 수지는 동요하지 않고 환풍구에 숨겨둔 증거들을 언급했어요. 환풍구에 숨겨놓은 독성 물질과 계획서 말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을 3개월 안에 제거한다는 그 끔찍한 계획 말이에요. 그 순간 순자가 부엌에서 나타났어요. 손에는 증거 꾸러미를 들고 있었죠. 독성 조미료, 계획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준호와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순자 씨, 당신이 배신했구나. 나영이 이를 악물며 말했지만 순자는 당당했어요. 배신이요?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회장님을 20년 동안 모시면서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걸 가만히 볼 순 없었어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모습으로 광적으로 웃기 시작했어요. 좋아. 다 들켰구나. 그런데 알고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준호의 자백에 새로운 요리사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순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회장의 첫 번째 부인 박 여사? 심장마비가 아니야. 우리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약물을 사용한 거지.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살인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민수. 자살이 아니라 우리가 밀어 떨어뜨린 거야. 그놈이 계속 엄마 죽음을 의심하더라고. 준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백했어요. 집사, 간병인, 심지어 회장과 가까웠던 변호사까지. 방해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처리했어. 나영도 덧붙였어요. 1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온 일이야. 이제 와서 너 같은 것이 방해할 순 없어. 수지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연쇄 살인마들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재산 목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제거해온 거였죠. 지금까지 방해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왔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형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여자 셋을 깔끔하게 처리해주세요. 주소는 아시죠? 네, 조용하게 처리해주시고. 조폭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수진과 순자 그리고 새로운 요리사까지 모두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거였죠. 5분 안에 도착할 거야. 너희들 모두 여기서 끝이야. 새 요리사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제발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요리만 했어요. 순자도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용기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준호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회장님이 알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회장이 뭐야? 그 늙은이는 이미 끝났어. 독이 서서히 쌓여서 곧 죽을 거야. 나영도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회장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 되고 너는 살인 용의자가 되는 거야.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어떻게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 같은 인간 쓰레기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분노한 준호가 수진을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띠링띠링 현관벨이 울렸어요. 준호는 조폭이 온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벌써 왔네. 역시 일 처리가 빠르.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나타난 건 바로 경찰이었어요. 박준호 씨와 김나영 씨 살인 미수 및 독살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준호와 나영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이런 게 가능해? 수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112 신고 통화가 계속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진은 저택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죠.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준호와 나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모든 걸 조작한 거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요리사를 고용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자백까지 녹음되어 있었으니까요. 10년 동안의 연쇄살인과 독살 시도.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경찰이 말하자 준호는 마지막으로 악다구니를 쳤어요. 좋아. 우리가 다 했어. 박 여사도 민수도 집사도 모두 우리가 죽였어. 하지만 증거는 없을걸?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의 자백도 모두 녹음되었고요. 경찰의 말에 준호와 나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수지는 새로운 요리사에게 다가가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독살에 가담할 뻔했잖아요. 새 요리사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고 수진에게 감사했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죠. 바로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순자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순자 씨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며 함께 회장을 돌보기로 다짐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이제는 정말로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죠. 준호와 나영이 체포된 후 저택에는 평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죠. 바로 독성 물질로 고생하고 계신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수진과 순자는 즉시 회장님의 모든 음식을 새로 준비했어요. 독성 조미료를 완전히 제거하고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식단을 바꿨죠. 회장님, 이제 정말 깨끗한 음식만 드시게 될 거예요.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과 현미밥 그리고 해독 효과가 있는 나물들을 상에 올렸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말씀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독성 물질 섭취가 완전히 중단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주에는 혈압이 안정되었어요. 두 번째 주에는 식욕이 돌아왔죠. 세 번째 주에는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이?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수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수진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수진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회장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딸, 정말 내 딸이. 주치의도 회장님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네요. 독성 물질이 체내에서 빠져나가면서 자연 치유력이 되살아난 것 같아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회장님 방에 갔는데 회장님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위험해요. 수진이 급하게 달려가려는 순간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일어나고 싶어. 그 한마디에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였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부축하자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다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서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강했어요. 수진아, 회장님이 수진을 부르며 팔을 벌리시자 수진은 감격하여 달려가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딸이 돌아왔구나. 정말 내 딸이 돌아왔어. 3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진정한 재회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순자도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이 이렇게 좋아지실 줄은. 며칠 후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정말 기적이에요.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회장님과 수진은 밤새도록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님은 사업 실패 후 수진을 떠나보낸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너를 혼자 버려두고. 아버지, 이제 됐어요. 모든 걸 이해해요.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아요. 회장님은 30년 동안 수진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도,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든 것도 모두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아버지,
내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 밤마다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행복한지 걱정했지. 수진도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했던 마음을 털어놨어요.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회사 업무에 복귀할 준비를 했어요. 준호가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회사에 나가신 회장님은 임원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상화를 선언하셨어요. 준호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부정들을 모두 조사하여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셨어요. 앞으로 제 딸 이수진이 이 회사의 정식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임원들은 깜짝 놀랐지만 회장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은 수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아빠가 남은 시간을 딸과 손녀를 위해 살고 싶다. 30년 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 수진은 갑자기 대기업의 상속자가 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순자 씨도 우리 가족이고.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어요. 저 같은 사람까지 가족이라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딸 은서의 병이었죠. 며칠 후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가서 손녀 은서를 만나러 갔어요. 회장님에게는 30년 만에 만나는 손녀였죠. 할아버지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은서야, 미안하다. 이제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할아버지, 괜찮아요.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회장님은 은서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은서 병을 꼭 고쳐줄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자. 회장님은 즉시 국내외 최고의 의료진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은서의 희귀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의사들의 진단은 심각했어요. 은서의 병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특수 장기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떤 장기가 필요한가요? 간과 신장 일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서 양의 특수한 혈액형과 면역 체계 때문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회장님은 전국의 병원에 연락하여 적합한 기증자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 회장님의 몸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독성 물질을 섭취한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죠. 의사는 회장님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독성 물질의 장기간 축적으로 인한 간과 신장 손상이 심각합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 호전은 가능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으신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회장님은 수진을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아빠 말 좀 들어라. 네, 아버지. 은서의 장기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아빠가 기증하겠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반대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수진아, 이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도 그런 건. 아빠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70년을 살았고 마지막에 딸과 손녀를 만날 수 있었어. 더 바랄 게 없어. 회장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 해줬는데 이제라도 할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하고 싶다. 아버지. 은서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70년, 80년을 더 살아야 해. 아빠의 생명이 은서에게 이어진다면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야. 수진은 울면서 반대했지만 회장님은 이미 결심을 굳히셨어요. 이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부디 들어줘. 몇 개월 후 회장님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독성 물질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죠.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회장님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수진, 은서, 그리고 순자까지. 진짜 가족들이었죠.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마지막에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회장님은 각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순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 씨, 2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은 이 집의 진짜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수진이와 은서를 잘 부탁해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은서에게는 할아버지로서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은서야,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서 은서를 계속 지켜볼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수진에게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말씀을 남겼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30년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마지막에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아버지, 이제 회사도 모든 재산도 다 내 것이다. 은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순자 씨와도 계속 가족으로 지내거라. 며칠 후 회장님은 가족들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장기 이식 수술이 즉시 진행되었어요.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총동원되었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과 순자는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은서를 부탁해요.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은서 양이 건강을 되찾을 것 같아요. 수진과 순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이 은서에게 새 생명을 준 거였어요. 은서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장기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회복된 은서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살게요. 몇 년 후 건강해진 은서는 엄마를 따라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요리사가 될래요.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수지는 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은서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수진, 은서, 순자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남겨준 재산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매년 회장님의 기일에는 세 사람이 함께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 은서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회장님,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장의 묘소 앞에서 절을 올리며 세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진짜 가족이었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파란만장한 사연이었죠. 가족의 사랑, 배신, 그리고 용서. 모든 감정이 담긴 완벽한 사연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 악랄한 양아들 부부의 음모, 그리고 마지막 희생을 통한 새로운 생명까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